자, 보겠습니다. 예, 경남외고 프로그램 오늘 28일 서울달 내신 대비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 학원에서 준비를 해줄 거냐라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뭐 이렇고요. 화면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상하고 원장이고요. 이거 보시면은 명인학원, 이강학원, 대치동네 이렇게 유명한 단과학원입니다. 현우진, 이지영 같은 정승재 같은 스타 강사들이 출강하는 단과학원이고요. 이투스 온라인 강의를 젊었을 때 좀 했고요. 스카이리뷰라는 회사에서도 온라인을 했고, 비서기획 제주관, 그 다음에 현재 부산의 메가스터디 서면에 있는데 거기 편입학원 대학 편입이죠. 거기 교수로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대치 분당에서 20년 강의했고요. 대한민국 큰 학원, 이름만 대면 아는 모든 학원을 다 섭렵했고, 다 스타 강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화면을 또 보시면 그래서 지금이랑 다르죠. 한 30대 때 제가 이투스에 온라인을 그때 했을 텐데 그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고요. 그래서 이투스 온라인 강의 시절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요한 굵직한 이력을 내렸는데 어디가 문에 있었냐를 좀 알고 싶으시면 다 무조건 엄청나게 많이 다녔습니다. 20몇 년 했으니까 전국 팔지로 다 다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학원에 있었고 시중 출판 교재 이런 걸 냈고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 TV에서 많이 뜨는 그 선생 정승재 그죠? 친구인데 친구 이게 저예요. 젊었을 때 정승재 지금 다르죠? 그죠? 인기 없을 때 지금 많이 뜨는 친구인데 얘는 텔레비 나오고 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저는 뭐 좋습니다 영상. 아무튼 친구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캡처를 좀 해봤고 그렇습니다. 더 많은 이 원장이 대체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데 대체 너는 무엇이냐? 네이버에 쳐보십시오. 가장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인지도가 있죠? 인물이 있고요. 요즘에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다 떠요. 저의 어떤 A부터 Z까지가 다 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해보시고 이 양반은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경남외고 우리 그 강사님들 저 말고 이제 누가 라인업을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요. 경남외고 수업도 제가 하고요. 그다음 영어 선생님도 좀 이따 이제 오실 건데 수업하고 계셔서 강지야 선생님, 선생님께서 이력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부산의 대동학원 은사학원이라고 있어요. 큰 학원이에요. 계셨고요. 종로학원 계셨고요. 그다음에 어학원, 파고다학원 계셨고 아무튼 많은 경력을 가진 선생님입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저가 많은 중반인데 좀 얘기해서 실례니까. 국어 선생님 황정윤 선생님. 부산 쪽에서 주요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대구 쪽, 그다음에 부산의 사지, 남천, 해운대, 아무튼 화면, 부산의 아주 그 많은 정서를 또 아시고 잘하시는 선생님입니다. 국어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남외고를 1월부터 오픈했죠. 내신만 말고 그냥 강의고요. 그래서 그때 개강된 아이들이 지금 국영수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있고요. 국어가 제일 먼저 개강이 됐고요. 경남외고 반 아이들. 그 다음에 수학, 영어. 그래서 인원수는 4명, 4~5명 있는 것 같아요. 경남외고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신 대비도 이 라인업으로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 학원의 학습 공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양산에서 이 정도 규모의 학원이 없을 거예요. 커요. 즉 현장, 강의실 이렇게 이 공간에 10개가 있죠. 아무튼 그렇고요. 취타민을 위한 이런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 이 학원의 4층은 스터디 카페입니다. 저희 겁니다. 그리고 식당도 있습니다. 라는 학습 공간이 준비가 된다. 아이들이 공부만 할 자세만 돼 있으면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남외고 어떻게 할 거냐? 연각 커리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겨울방학 했다고 했는데 스파르타 템포다라는 주제로 해서 하루에 긴 시간, 하루에 수업 가면 2시간 내지 3시간을 보시면 저희는 한 번 수업 5시간, 주 5일 몰입으로 국영수를 아무튼 했고 아침부터.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조간이죠. 그런 상황이고요. 1학기가 되면 당연히 이제 경남외고 내신 대비반입니다. 내신 대비반.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를 준비하는 그 중등 친구들 있죠. 아무튼 그런 친구들 대상으로 아무튼 그 자사 특목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도 마찬가지로 스파르타 캠프를 할 거고요. 경남외고 스파르타 캠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경남외고 내신 대비반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연관 거리는 준비가 됐다. 학습 시스템 분야 경남외고 전문반이에요. 어머니도 들어보니까 경남외고를 해주는 학원이 양산에 없대는데 창원으로 가신다고 하는데요. 창원에 준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거 1시간 걸린다고 그러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가죠? 버스가 없나요? 그래서 학원 버스가? 부모님들 다 피박. 그게 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2시간 하니까 학원이 없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강의 얘기하는데 저희 학원이 그래도 경남외고를 5년 정도 했었죠.
이 선수가 꽤 있었어요. 30년씩 있었어요, 한 번에. 근데 갑자기 이제 좀 사고를 치다가 이제 또 다시 하는 거잖아요. 이유가 이제 있는데, 뭐 어차피 다 아니까. 여기 있는 선생님이 창문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건 뭐 그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선생님 제외하고 좋은 선생님 오셨고, 좋은 강사진으로 해서 경남에 우리가 좋은 실적 데이터도 했기 때문에 다시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아이들 모으고 있고요. 창원으로 가지 말자. 경남에 양산 있잖아요. 양산에서 해야지 뭐 거기까지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경남에도 전문가 맞춤 교재. 이제 그 부교재나 이런 게 다른 학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올라가더라고요. 경남에도 제가 조금 전까지 있어요. 안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 여기 2학년 애들이 있어요. 경남에도요. 부교재가 수학 같은 경우는 절대 등급, 마법통 같은 굉장히 어려운 수학 교재 중에서 그런 교재로 부교재를 했습니다. 요번에 대학 시험 보고 진학 실적이 나오잖아요. 별로 안 좋대요. 실패한 거죠. 부교재 선정을. 예, 그래서 고민하는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계약하면 당연히 있을 테고요. 그래서 교과서 부교재가 발표가 되면 경남에 꼭 맞춤 교재로 국영수가 자체 교재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맞춤 교재로 하고요. 당연히 뭐 1대1 질의 응답 튜터링 운영하고 테스트랑 주간 점검에서 계속 어머니 피드백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남에 같은 경우는 주말 학습밖에 안 되잖아요. 평일에 이제 내가 잘 하는지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뭐 카톡이나 이런 걸 주고받으면서 학습 패턴 무너짐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관리하겠다는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겠습니다. 이건 겨울방학 스파르타 캠프 모습이 한번 찍어봤고요. 예,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름방학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고 자습 모습, 수업 모습. 그 다음에 그 위에 사진에 관리 감독하시는 선생님이 돌아다닙니다. 군내 식단이다. 이런 거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다음 장 보면요, 학습 후기 애들 받아보니까 스파르타 캠프 이렇더라. 예,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커리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뻔한 얘기죠. 국어, 영어, 수학. 예, 학교별 내신 대비 만드는 게 아니라 경남의 국교재 교과서를 완전히 현적 분석해서 맞춤으로 해서 대비를 해주겠다. 관리 중요하네요. 관리 스터디가 활동한 밀착 학습관이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경남외고일 현장 강의반. 일단 뭐 제일 버스는 이게 제일 뭐지? 장수 쓴 날. 3월 7일 날 개강 후고요. 대회에서 개강 후고요. 내신 등급을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반이고요. 국영수. 쌤 국영수를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 들으세요. 근데 왔다 갔다 길에 버리기 싫어. 어차피 주말밖에 안 되는데 하나만 해서 가는 게 좋죠. 강의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주 2회로 원래 계획했었는데 경남외고 상당히 오늘 뭐 설명이 많이 안 나왔는데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2월달에 한 20명 넘게 온 것 같아요. 뭐 오늘 설명에는 뭐 참석 못하고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하실 얘기가 뭐 중국어도 모도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쌤이 이틀 가면 못 와요. 라는 질문 엄청나게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끝에 주 1회로 알찬 수업을 하자.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국어 수업입니다. 3시간. 점심 먹고요. 그 다음에 자습하고요. 예, 그 다음에 재기응답 하고요. 그러다 보면 수업 시간이 되고요. 저녁 드시고요. 영어 수업하고 기간. 예, 그리고 일요일날은 뭐 타거, 중국어, 일본어 예,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기간은 그런 거 안 할 거잖아요. 이번에 추가 보강이 있을 것 같고요. 직접 보강 할 것 같습니다. 허락이 되면 왜 그 평일에 만약에 시험을 못하는 거고 아무튼 직접 보강도 계획합니다. 컨텐츠는 경남외고 맞춤 교재. 예, 경남외고가 핵심 개념 정리가 돼 있고 부교재를 그냥 풀어주는 게 대비가 아니죠. 똑같이 안 되니까요. 부교재를 유사한 문제를 제공할 거고요. 예, 경남외고 문제가 어떻게 만든 실전 대비 문제를 만들어서 실제 시험처럼 리허설을 진행하겠다. 학습 관리는 아까 표현에 단톡으로 어머니들한테 단톡을 이제 만들 거고요. 예, 현재 경남에 만들어져 있고요. 모든 상황, 오늘 뭐 수업 뭐 했다, 과제를 어떻게 했다, 테스트를 어떻게 봤다, 모든 상황 잘 공지합니다. 중앙 테스트 마찬가지 공지합니다. 문제가 있다, 예, 개별 상담하고요. 뭐 문제에 대한 개념과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학습 관리를 진행하겠다. 이런 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무슨 온라인만 이러네요. 토요일도 못 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저는 외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20년 동안. 그 분당 제가 메인 강의 무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외고가 참 많죠. 경기외고, 성남외고, 가천외고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예, 외고에서 너무 잘 알아요.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애들이 그 수시에 목매여 있기 때문에 뭐 바빠요. 근데 이제 내신 대비는 해야겠는데 따라오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주 1회면도 안 된다. 그래서 온라인만. 제가 이거 가까운 부산에서 부산외고 V-외고를 작년까지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때 똑같이 했는데 반응 괜찮았어요. 컨텐츠를 받고 싶은 거죠. 왜? 경남외고를 맞춰가지고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뭐 한번 가면은 기껏 그거 풀어주던지 아니면은 뭐 없거든요. 근데 우리 경남외고 분석에서 유사한 문제 제공하고 실전 모의고사 나올 거를 한다 라고 이제 그런 컨텐츠만 받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참 제일 뭐라고 할까요? 미치겠네. 아무튼 간에 내신 대비가 3월 7일 날부터 해서 온라인 만들기 개강을 하고요. 토요일 날 수업하면 일요일 날 업로드가 됩니다. 이 수업 시간에 강의했던 것이. 그래서 온라인 본 친구들은 녹화 영상
그리고 우리 수업 교재, 유사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를 주소로, 아니 학교로 발송을 우편으로 택배로 해줄 겁니다. 받아서 영상으로 보는 온라인만. 시험 기간에 만약에 일요일날 추가 보강하거나 직접 보강도 참여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수학 원장인데 수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20년 하면서 저희 콘텐츠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예, 다음에 4단계의 어떤 단계의 자교재가 있고요. 예, 이것을 기반으로 방학 때는 어차피 학교 맞춤이 아니잖아요. 그 내신 기간에 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방학 때나 아니면 선행학습할 때 쓸 거고요. 잠깐 필요한 내신 대비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가 나갑니다. 매주 수업하면은 주간 2기타 해서 경남외고 그래서 한 주차, 두 주차 교재가 계속 나가요. 작두가 뭐 아시잖아요? 예언한다, 신내림한다, 유사 배령을 시험에 나올 것처럼 만든다 이런 얘기죠. 뭐 그런 뜻이에요. 예, 실전 모의고사. 예, 그렇게 해서 콘텐츠는 있죠. 오는 겁니다. 애들이 이거만 갖다가 받고 싶으니 이거랑 받고 싶으니 온라인 하더라고요. 부산은 거 엄청 많았을 때 엄청 많은 거 없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이렇게 저는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수학이다 보니까 오답노트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답노트가 이렇게 있고, 개념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 피드백을 드릴 때 문자로 여기 받아보시던지 아니면 그냥 뭐 과거에는 이 프로그램을 썼는데 여기 이제 대치동에서 한 5년 전에 유행했던 프로그램이에요. 요즘 유행 지났어요. 이 스쿨링이라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해가지고 피드백 결과 어머니 될때 수업 끝남과 동시에 문자로 어머니 번호로 우리의 점수가 어떻다, 평균이 어떻다, 숙제 어떻게 했다, 어떻다를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접수함에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수강료안내 보겠습니다. 수강료는 주일에 한 달 대박 25만 원입니다. 교재비는 뭐 따로 책정이 될 것 같고 영어 수업 돼 있고요. 스터디 카페 이게 뭐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1월부터 경남외고 한 친구들은 스터디 카페를 다 같이 병행을 하고 있죠. 왜냐 공부 좀 하는 애들은 학과습의 조화를 엄청나게 잘할 겁니다. 수업만 듣는다고 해가지고 되냐 이거죠. 자기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저희 스터디 카페는 그냥 자기만 놓고 자습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좀 자세히 좀 보여드릴 건데 다음 장면에서. 그래서 이 경남외고 오면은 토요일밖에 못 쓰는데 아무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세 과목을 국영수 들은다 스터디 카페 빼고 전체 과목에서 5%를 해주기로 했고요. 세 과목과 스터디까지 한다 그러면 10%를 해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험 때 주말로 뭐 추가로 이렇게 뭐 만약에 보강을 한다 그럼 그때는 횟수로 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뭐 어떤 겁니까? 예, 그냥 자습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CCTV를 일단 한 장면을 녹화해봤는데 예, 관리를 하고요. 핸드폰을 걷고요. 그 다음에 선발점 제도가 있고요. 교시제를 진행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1교시가 9시부터 9시 50분이다. 애가 좀 늦어서 9시 10분에 도착했는데 못 들어갑니다. 예,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시간 맞춰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표대로 자습도 해야 되고요. 들어가는과 동시에 이런 플래너를 써서 오늘 공부를 뭘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를 제출하고 갈 때 저희 밑에 관리팀한테 제출하면 거기다 피드백이 어머니 문자로 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다 키오스크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애가 화장실 몇 번 가는지 공부 앉아서 몇 시간 했는지가 다 기록이 특별 데이터로 문자로 기가 동시에 간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철저하게 그럴 때는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예, 끝났네요. 질의응답. 예, 전 수학에 대해서 얘기했고 선생님 국어 선생님 국어 얘기해 주시기 원하게 하실 건데 수학이나 아니면 뭐 전체적인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그 수업 들으면 네. 그 시간 있잖아요. 네. 그 시간 아니 녹화 보면 되니까 언제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오늘 많이 오셨으면 참 좋았는데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게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나 죽겠네 진짜 좀. 예. 잘 검색이 안 돼요. 안 돼요? 양산 바깥에서. 만나면 들어가는 사람만 거기 가서 좀 어린 한참 있나요? 그래요? 그럼 네이버 많이 학원을 찾는다 그러면 뭐라고 주시나요? 경영이 그러면 딱 뜨는 게 이제 저희가 맞나? 열 번째 그래요? 가겠습니다. 예,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갑자기 아침인가? 갑자기 어떤 면에서 단톡방에서 이걸 봤다. 누가 올리신 했나봐 이거를. 경남외고 단톡방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양산에 어쨌든 경남외고 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있는 것도 몰랐는데 이런 설명이 아니 오시는데 그만 오셨나요? 그 서현 영원 시대 어디 갔어? 어머니 아무튼 참. 네. 2024년도에 예. 창원 학원이 약속을 해가지고 그분 여기 와서 다녔어요. 배우만. 보시면 어차피 뭐 이렇게 하는 거. 네, 하시다가 ASK. 예, 하시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가셨죠. 같이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원래 이제 뭐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단이 났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어 선생님 뭐 잘 하셨는데요. 저희 영어 선생님 뭐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미 1년에 수업 하시면서 검증됐고요. 경남에 가야 될 때. 국어 마찬가지고 수학은 뭐 저는 자신 있으니까 좀 가도 돼요. 예. 그럼 할 만도 했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그래서 뭐 혹시 이제 계약하시고 어머니 그 재학생이시잖아요. 네. 1학년에 양산사시고 그죠? 네, 지금 저 이제 석산이어가지고. 여기 시면 그죠? 네. 근데 이제 뭐 동남아시아 주변에 계실 거라고 그죠?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학생 수가 많고 그 학원이 어떤 뭐 경남외고 대표나 상사나 이렇게 했을 때 이 붐이 일어나면서 콘텐츠도 좋아지고 선생님들도 좋아지시고 더 열심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없고 반응이 오는데 이게 시간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임명문까지 왔더라고요. 부산 저번 주에 콘서트 하더라고요. 아, 근데 관객이 없으면 걔 노래 하겠어요. 똑같은 거죠. 그죠? 예. 아무튼 뭐 창원으로 가지 마라. 창원에 배를 풀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진짜. 그쪽에서는 안 보여요. 그쪽에. 어디? 학원이요? 진산 이런 쪽에서는 예, 몰라요. 여기를 그러시 홍보 진짜 많이 하는데 저희 저희 TV 광고대에서는 보셨나 TV 행지? 저는 못 봤어요. 아니 그 어떤 거지 나 죽겠네. 케이블도 했거든요 저희. 뒤지다가 저는 한 10번째 나갔어요. 아 이게 참 알겠어요. 전 다시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광고 많이 차라리 해가지고 당근은 봤어요. 당근도 했죠. 당근 봤어요. 네, 당근 그렇죠. 당근 했어요. 당근 맘카페 블로그. 근데 맘카페에는 좀 어린 친구 부모님들이 많아서 네. 모든 중고등 잘안 보는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아무튼 뭐좀 그건 제가 좀 노력해보고요. 그 어머니께서 그 들어가 계신 경남외고 단톡방은 어머님들만 들어가. 네네네. 아뭐 학원 관계자는 안 되는 거죠? 교복사는 들어가 있고. 그거는 뭐 진짜 그거니까 좀 그렇죠? 제가 가서 보기가 좀 그렇죠? 실례죠? 예, 진짜 영상이 녹화되고 있습니다. 뭐 하나 부탁드리면은 뭐 그걸 업로드는 되잖아요. 뭐 링크 뭐 그건 그렇죠? 네, 그건 뭐 부탁을 좀 드릴게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네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거 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좋은 선생님들 그리고 준비했는데 오늘 설명이 조금 아쉬운데 뭐 늘 뭐 잘 됐으면 없죠, 그렇죠? 계속 알리고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 어머니께서 자연히 아시겠죠, 그렇죠, 맞죠? 근데 너무 말씀드리면 흐름이 창원이 아니다, 양산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원래 저희가 양산에서 동남의 것을 나눴는데 그 분담에 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었습니다. 뭐 지금 녹화되는데 뭐라고 녹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검색을 하면 예. 그 창원 선생님들이 글을 댓글 다시는 게 아직 나왔거든요. 맘카페. 네. 그 보면 다 양산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다 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문을 이제 그쪽으로 그렇죠. 돌릴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선택지가. 근데 이런 게 있다. 전화 좀 해봤거든요. 예. 창원에. 네. 몇 군데 전화했는데 양산은 없잖아요. 근데 뭐 있어도 뭐 네. 걔네가 뭐 족보를 가지고 뭘 네. 가지고 뭐 해줄 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얘기를 사실 저는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셨구나. 예. 아 그래요? 혹시 뭐 전화하실 없는데 그걸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구나. 있어 그러면 끊으세요. 있어 그러면. 자 아무튼 간에 뭐 저는 외국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좋은 실적 많이 했는데요. 수학은 이제 자신 있습니다. 저는 좀 많이 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 대한민국 메이저분들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공증이 되고 뭐가 돼야지 뛰는 거잖아요. 저는 산전수전 다 보고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국어 영어 선생님도 잘하시는 선생님 검증 받았습니다. 이미 그 1월달 2월달에 많은 아이들 때. 예. 그래서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동남아의 단톡방 어머님께 뭐좀 부탁을 드리던지 해서 조금 뭐 아무튼 뭐 제가 어떻게 방법을 모색해서 거기다가 뭐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홍보를 그렇죠?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정보가 그러니까 요즘 이런 데가 있었냐? 어제 방문 상담이 오셨어요 9시에.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대화속에도 네. 그래서 어떤 홍보의 부족이다. 예, 저의 생각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상상하고 계속 평가하는 이런 석상에 다니까 네. 하다가 보는데 이렇게 다니는 사람만 보이죠. 저쪽은 몰라요. 음. 진산하고 뭐 좀 아이고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좀 멀리서 다시 그렇구나. 홍보 다 하겠네요. 어떤 방법 모색해. 바로 버스가 1시간 걸려요. 1시간에 땡땡 돌고 차 운행하고 있잖아요. 영상대에서. 저쪽에 차 타면 10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뭐 다리 하나 없는 물건? 벙어? 진짜로 10분 거리고. 10분인데 네. 버스가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타는데. 정말 차량 있다고 예, 근데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렇죠. 평일에 오기 어렵죠. 저녁에. 예. 안타까운. 아무튼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또 말 질문하시는 게, 선생님 뭐 대시점에서 말리셨다며요. 여기 외우셨어요. 이 질문을 한 100번 나온 것 같아요. 진짜로. 예, 100번 봐. 그러면서 또 하시는 얘기가 이거죠. 여기 양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울에서 좀 하시는 선생님이 오셨는데 아이들이 생각만큼 인원수가 어머님 하시다가 가시죠. 그럼 있을걸요? 안 하실걸요? 어머님께서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강사가 아니죠. 좀 가르쳐 못 가요, 저는요. 예, 자, 이게 뭐 보시면 아이들 수가 이렇게 크고 저는 지금까지 20년에서 돈 많이 벌었는데 다 때려 먹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솔직히 정승재 요즘 텔레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도 그 인기가 없었어요, 그거. 예. 친구의 친구. 예.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텔레비에 나올 수 있냐? 근데 어렵죠. 그 사람은 이제 그걸 위해서 작업을 한 5년 정도 평벌지 알고 있고 텔레비 나오려고. 그러면 너는 뭐 할 거냐? 분당에서 학원도 한 4번 했고 3번 했고 많이 했을까 이제 대치동 뭐 수만 그러다가 이제 그 명인학원이라는 데서 거기 이제 큰 학원인데 전국의 지점이 있는데 예 아시죠? 근데 이제 부산 지점으로 파견이 된 거죠. 얼로 갈라 있을 때 물어보는데 뭐 가고 싶은 데 없었어요. 다 가거든요 저는요. 대치동, 평촌, 분당
그 다음에 뭐 대학교 교육 요즘 뜨는데 대전, 그다음에 대구도 요즘 핫하거든요. 다 가봤는데 해보고 싶은 데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부산은 안 가봤어요. 명고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부산 또 왔습니다. 예, 명예도 잘 됐습니다. 예. 근데 욕심이 나는 거죠. 더. 그러면서 이제 그래 그러면 부산 말고 여기 근데 조그맣게 하고 원장 1인 학원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거 쉽더라고요 지금. 자율주행 사람들. 예. 그래서 헬로 크게 하자. 그리고 점사 주의가 1등을 하자. 그래서 경남에서 1등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오게 될 게 제 어떤 스토리고, 그래서 다시 갈 일이 없다. 예, 집도 여기 앞에 이사 왔습니다. 진짜인데. 예.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뭐 저는 좋은 성적 만들기 위해서 최선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국어 선생님께서 이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 다음에 영어 선생님. 우리 국어 선생님이 이제 그 보시면 알겠지만 좀 젊으세요. 한참 외모 중요시 하잖아요, 중요. 근데 성형라식이 아니라 눈 안경 쓰시는데 라식인가요, 그죠?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빛을 보면 안 된다 해서 선글라스를 쓰고 하실 수도 있어요. 놀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예,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어 선생님 홍정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좀 해주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죄송하지만 네. 너무 눈이 부셔서 3일 전에 수술을 하는 바람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훈훈하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상상학원 경남외고 국어과 담당 황정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또 어머님들 뵈니까 괜히 또 쑥스럽고 한데요. 원장님께서 엄청 자기소개를 잘 해주셔서 저도 사실은 너무 원장님께서 깐깐하게 사실 국어 선생님 뽑아주셔서 저도 감사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구태의연하게 어머님들께 나쁘도록 제 자랑 좀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살짝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말씀해주셨듯이 해운대, 부산 해운대 그리고 부산의 사직, 이제 학군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곳에서부터 국어 강사를 나이는 어려 보이지만 제법 구력을 됐습니다. 5년 이상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재작년까지 원장님처럼 부산외고 담당해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다가 이제 화명으로 국어과 과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것으로 병행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부모님들께서 뒤에서 걱정 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슬쩍 연락을 주시는 게 선생님도 하다가 가시는 거 아니냐고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혼을 양산에서 할 계획이 있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도 양산에서 자리를 잡아서 일을 하고 있고 저도 부산에서 여기 차로 30분 정도 가면 있는 화명에 거주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별일 없으면은 제 마음은 영영영이 남아서 양산의 경남외고는 상상이다라는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자존심도 좀 상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양산 출신이 많은데 우리들도 학원 다닐 때 다 차원 갔다, 부산 넘어갔다. 왜 양산에 안 가? 없으니까 안 가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적응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법 속상한 거죠. 양산도 저는 큰 도시라고 알고 있고 양산 출신 친구들은 자부심도 있는데 저도 와보니 생각보다 정말 제 생각보다 할 것도 많고 살기 좋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너무 뱅글뱅글 도셔서 우려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말씀처럼 국어는 그리고 다른 학원은 상상으로 모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지를 불태우고 있고요. 제가 1월달부터 만났던 경남외고 친구들은 해외에서 살다가 완전 노베이스로 넘어온 친구도 있고요. 정말 영어로만 소통 좀 잘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중학생 때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희 반에 들어온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레벨 차이가 조금 있지 않나라고 고민을 하시는데요. 경남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단어로 자료를 보시면 담겨 있듯이 외부 지문 연기율이 40%나 됩니다. 문학도 비문학도 특히 문법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되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하되 제가 이전에 외고 담당했었던 그런 자체 제작 자료들도 조금 있습니다. 모아놨던 자료들도 이제 도토리 창고 마냥 열심히 쌓아놨고요. 외고 친구들에게 맞는 자료들을 선별해서 수업을 진행해서 사실상 같은 한 반에 수업을 하고 있지만 레벨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알아서 공부를 또 해오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경남외고 친구들은 승부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경쟁률도 높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이게 조금 부족하다, 나는 이게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따로 저한테 톡을 주더라고요. 이미 제가 단톡방에서 이번 지문이 이런 부분에서 어려웠을 것이고 이번 숙제는 요만큼 나갈 것이다라는 공지가 하나하나 나가고 평일에도 제가 연락을 줍니다. 언제까지 되셨어요? 언제 제출하실 예정이세요? 제가 피드백은 언제까지 드릴 수 있는데 이때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라고 계속 체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요. 또는 저 숙제 하루 만에 다 끝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방향이 맞고 이 방향을 더욱더 강화해서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시작하기 전에 원장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간추렸지만 다 적어왔습니다. 정말.
저도 재작년까지는 경남외고 학생을 강당해 본 적이 있어서 수업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자리를 소중하게 내주셨는데 뭐라도 얻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학부모님들께 혹은 친구들에게 혹은 우리 아이들에게 요런 경남외고 기조를 들었으니 너도 혼자서 만약에 공부하게 될 때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라 라고 한마디쯤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단 부분에 보시면요, 이제 추가 정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생기부 관리 어플이나 독후감 제출 같은 얘기가 있는데요. 미로스쿨은 어플입니다. 이걸로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채점하시고 혹은 확인하시고 하는 용도로 쓰이는데요. 엄청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거 하나쯤 알고 가시면 좋을 정보 같아서 넣어봤고요. 밑에 독후감 제출이라는 게 제법 생뚱맞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남외고는 유구하게 한 학기에 12번 읽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도 한 달에 한 번 읽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국어 강사이면서도 한 달에 2-3번 읽기가 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독후감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읽으면 되느냐? 당연히 안 됩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걸 한 학기에 12번씩 꼬박꼬박 읽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걸로 점수를 매기고 뭐 A고 B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어디서 중요하느냐? 학생 종합전형으로 가게 될 때 중요하게 됩니다. 요즘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요, 학종보다 교과로 가서 최저 없이 보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외고는 또 팔랑팔랑 넘겨보시면은 경시대회를 굉장히 많이 하는 학교입니다. 옛날부터 학생도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많이 보냈고요. 그런 과정에서 많이 공부를 시켜서 자연스럽게 수능 최저도 맞출 수 있게 따라가도록 하는 학교가 경남외고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12번 읽고 독후감 쓰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고 판단이 돼서 저는 지금 제 학생들에게 최소 3번 독후감을 써서 제출해라. 선생님이 첨삭을 해서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친구들은 3번째 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독후감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에 와르르 내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서도 시험을 치는 기간에서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예를 굉장히 많이 먹어서요, 부모님들께서 돌아가시면 진로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략적인 인문 분야, 뭐 사회과학 분야, 혹은 정말 그런 친구들이 잘 없긴 하지만 이공계 분야, 뭐 IT 분야 같은 진로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나눠보시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는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상상학원으로 사실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제가 서울대, 그리고 경희대,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 논술도 전부 진행을 해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까지도 진행을 했어서 당장 급하게 7월부터 3개월 남짓 수업을 했던 학생 수능과 우리 논술 지금 같이 병행을 해서 이번에 부산대 합격 잘 시켰습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도 3합 5였습니다. 3과목 합이 5등급이 나와야 논술 시험을 치르러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학교인데도 이 친구가 국어 사실 7등급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줘서 물론 3과목 반점해서 열심히 공부하긴 했습니다만 짧은 제한 시간 치고는 대학을 굉장히 잘 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했는데 경남외고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나아간다면 저는 스카이 노려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같은 부분을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논술에서 자주 출제된 부문 그리고 생기부에서 자주 언급되는 책들 선별해서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히 여기까지 와주셨으니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보다 이렇게 잘 만나보시고 연락 주세요. 윗부분에 보시면 너무 당연하게도 문법과 문학이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1학년 1학기는 유구하게 비문학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문법과 문학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중학교 1, 2, 3학년 국어 과정을 잘 다진 친구들이 심화되어서 배우게 되는 게 바로 이 문학과 문법 개념입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읽으면 되지 않냐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게 가장 힘든 겁니다. 내 감으로 주관 없이 명확한 정의 없이 이건 이런 것 같은데 하고 풀었다가 수능에 가서 낭패본 친구들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문학도 개념어가 존재하고요. 저는 문학도 어느 정도 공식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모의고사에서요. 특히 외부 지문을 많이 가져오는, 여기서 외부 지문이라고 하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모의고사에 해당되는 지문들, 거기서 등장하는 틀을 많이 가져다 쓰는 경남외고라면 더욱더 일정한 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틀이 제법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특히 외고 친구들이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문법도 알고 보면 쉽습니다. 차근차근 간다면요, 스르륵 연결되는 게 마치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겉옷 먼저 입고 그다음 내입 하지 않는 것처럼 내입부터 차근차근 겉옷까지 입게 된다면 잘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이 문법이에요. 그래서 문법을 잘 가져보면은 사실은 수능까지 두렵지 않다라고 저는 너무나 자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법은 말입니다. 중학교 1, 2,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1학년 1학기 그리고 2학기 때 한 번에 다 잡아서 끝내기 때문이에요. 이럴 수 있는 과목이 영역이 문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문법을 배울 때 사실 중학교에서도 차근차근 안 배웁니다. 요 부분 띨롱, 요 부분 띨롱, 또 저 부분 띨롱 배워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뭐지 하는 상태가 돼요. 그렇게 고등학생이 돼서 그렇게 시험을 치르면 너무 할 게 많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정말 얼마 없는데, 효자 과목이 따로 없는데. 그리고 이제는 공통 과목이 돼서 문법을 피할 수가 더 없어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치게 될 때는요. 근데 문법을 고3 때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갑자기 난이도가 너무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때 가서 기초부터 하기에는 다른 과목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다 잡아놓고 2학년, 3학년 때 방학 시즌을 활용해서 그걸 리마인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법 때 지금 있는 친구들은 이미 1학기 문법을 다 끝내놨습니다. 1월부터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요. 2월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할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반복할 거니까요. 반복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더욱 잘하게 될 거고 더욱 당연하게 될 거고 보자마자 이건 이래서 답이 아니고 저건 저래서 답이 아니네 딱딱 명확하게 근거를 내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문학도 사실은 비슷한 영역이에요. 봤던 틀이 반복되고 반복이 되면요. 여기서 문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너무 자주 봐서 이 작가 이런 특성 있는 거 아니에요? 먼저 말 안 해줘도 압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부스터화 시켜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업 중에 문학 영역에서 다룰 때는 주요 작가들 먼저 다루고 이 작가들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려줍니다. 이 작가는 이러한 특성이고 이러한 기조로 문학이 나왔어.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작품들이 보통 올해 이제 모의고사라거나 혹은 수능이라거나 학력평가에 등장을 했는데 내나 그 작가가 그 작가입니다. 아무리 문학 작품이 달라져도 글을 쓴 사람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쪼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 쪼를 알고 문학 작품을 낯설게 들어가는 친구랑 모른 채로 낯설게 들어가는 친구들은 심리적 압박감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요. 나 이거 뭔가 알아. 이 작가 뭔가 들어봤어. 이런 작품 있었던 것 같은데 비슷하려나? 하고 들어가는 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학부모님과 제가 처음 만났을 때의 긴장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낮아졌던 것처럼 볼수록 시간을 들일수록 나아지는 영역이 문학이에요. 거기에 정확한 개념어까지 내가 숙지를 하고 있다면요. 화자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항상 물음표로 친구들이 끝나더라고요. 하면서 점점 올라가요. 학생들은. 이러면 사실 난감합니다. 집에 가셔서 제가 문제집도 같이 첨부를 해놨어요. 문항수가 몇 개가 되지 않는데 아마 설명에도 같이 기재되어 놨듯이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을 토대로 해서 경남 외국어는 어떤 식으로 문항을 살펴내는지를 같이 응용해서 적용을 시켜놨습니다. 이거 풀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좀 갸웃거리거나 망설이거나 혹은 진짜 모르겠던데 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 2, 3학년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학부모님들께서 그거 보시고 뒤에 설명도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실어놨습니다. 그거 보시고 얘기해보시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1도면 되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이번 수능이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웠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불수능이라고 했거든요. 이 불수능의 채점 기준은 1등급 컷이 80점대로 내려왔느냐 안 내려왔느냐로 보통 판단이 됩니다. 작년 수능, 그러니까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이 쳤던 수능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85점이었습니다. 85는 듣기만 해도 높지가 않은데 싶은 점수가 1등급이었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시겠죠? 처음으로 1등급 컷이, 국어 1등급 컷이 80점대로 내려온 건 19년도 때입니다. 19년도 수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수학 질문이 등장을 했어요. 우리 명제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명제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공통수학 1,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1학년 때 배우는 영역인데요. 요게 수능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명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이거 명제인데? 이거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인데? 라고 알고 국어 지문에 들어가는 친구랑 그냥 지문에 있는 그지 그대로 참과 거짓, 피는 나, 피다 라고 읽는 학생이랑은 이해도 측면에서 너무 달라져요. 왜냐하면 수학 영역도 국어를 바탕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명제만 따라보면 그 친구들은 다 알겠다고들 그래요. 선생님 이거 명제잖아요. 이거 포함되잖아요. 이거 뭐 공무수율이잖아요. 라고 해요. 그런데 국어만 적용이 되면 다들 모르겠다고 합니다. 너무 내가 모르는 영역, 어려운 영역, 일단 기억, 일단 수능, 일단 모의고사 거부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 겁니다. 계속 반복을 하면 어렵지 않아요. 왜 제가 반복을 강조드리냐면 국어는 반복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작년 수능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철학이 나왔어요. 칸트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칸트는 사회혁명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학이든 뭐 사회든 다 공부해야 돼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많은 과목에서 응용되는 개념도 국어에 적용이 되면 아이들이 헷갈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렇게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징검다리를 하나씩 만들어줘야 돼요. 물론 아이 스스로 소화시킬 시간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데요. 저는 그 징검다리를요. 좀 에스컬레이터로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다고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니까 에스컬레이터 하나 만들어서 뚝딱 가고 내려와도 다시 타고 올라가고 내려와도 타고 올라가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라는 항목에 대해서 기초 체력이 있어야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어에서 차근차근 1학년, 2학년 때 잘 다져놓으면요. 사실 저는 3학년 때 중학교 국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고3 때 만나지 말자고. 1학년, 2학년 때 중학생부터 차근차근 다져오면요. 사실 3학년 때 너랑 내가 수업할 그런 게 있을까? 너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꾸준히만 잘한다면, 반복만 잘해준다면 선생님은 너한테 티칭할 필요가 없다고, 코칭만 할 필요가 있다고. 근데 코칭할 거면은 너는 내 생각에 학원에 없어도 될 것 같다. 나랑 과외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우리 고3에는 졸업을 목표로 하자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길을 잃기도 하겠죠. 고3 때 의욕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럴 때 너는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이야기를 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지금 저희 아이는 영어 학원을 되게 늦게 다닐 케이스여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기초가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학교는 어떻게 하겠는데 네. 그 수업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을지. 근데 제가 일단 봤을 때 저도 지금 동남아 애들을 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상담 보시면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동남아 외고다 보니까 그리고 동남아 외고 정도 갔다 하면 보통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뭐 중학교 때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99점, 100점 이렇게 받아오고 하니까 항상 뭐 다른 학원에서 이제 상담할 때는 보통 성적 갖고 상담을 하죠. 그래서 아 우리 친구가 너무 잘합니다. 영어에 있어서 뭐 기초도 좋고 뭐 성적도 잘 나오고 잘합니다라는 얘기만 듣다가 그죠? 잘한다는 얘기만 듣다가 아 우리가 진짜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통 어머님들은. 근데 제가 뭐 동남아 외고 예비고 1이라든지 지금 예비고 2에도 예비고 2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그래도 지금 정시간 수업 들어오거든요. 동남아 외고 애가. 근데 제가 보면은 기초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있는 애가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학교 들어가면은 수업 따라가기 힘들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 6월달에 이걸 다 잡아놔야 되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어떻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고등학교 때 써먹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어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깊이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애들이 중학교 때 했던 공부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신에만 맞춰서 거기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만 외우고 네. 외우면 점수는 나오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하면 수능 등급도 안 나와요. 근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외워서 시험 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 본 지문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70분 안에 듣기평가 빼면 듣기평가 23분이거든요. 남은 시간에 그거를 18분부터 45분까지 다 풀어야 돼요. 전체 지문에서 풀 수도 없는 거고 처음 지문인데. 그리고 그거를 내신에 맞춰가지고 외우는 식의 공부를 해버리면 내신은 뭐 어떻게 열심히 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모의고사 수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주기가 힘들어요, 애들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내신은 내신에 맞춰서 진짜 외우긴 외워야 돼요. 안 외울 수는 없거든요. 50분 안에 서술형도 해야 되고 객관식도 풀어야 돼요. 그럼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문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진짜 외고, 부산 외고든 동남 외고든 일반 고등학교든 내신 1등급 받는 애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다 외워. 어느 정도 외우냐면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A라는 단어가 몇 번 지문에 몇째 줄에 있다가 다 외워버려요. 그런 애들이 1등급 받아요. 부산 외고도 마찬가지, 경남 외고도 마찬가지, 일반고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외우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애들, 진짜 독한 애들, 이런 애들은 내신 1등 나오거든요, 영어는. 근데 이런 애들이 조금 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의고사 수능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양쪽 다 잘하는 애들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공부에 최적화되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잘하고. 근데 내신은 본인이 외우면은 무조건 점수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경남 외고, 일반고도 마찬가지. 외우면 풀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 다 알거든요. 그럼 변별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를 내겠어요? 변별력 주려면 외부 지문을 갖다 넣어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외우기만 하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애들은 외부 지문 다 틀려요. 근데 모의고사도 풀 수 있고 내신도 하는 애들은 모의고사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외부 지문은. 이거 전체 지문 해석해가지고 안 풀려요. 그거는. 그러면 모의고사 수능을 공부를 배운 애들은 외부 지문을 갖다 놔도 다 맞춰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술형 차이 나거든요. 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외국 들어온 애들은 서술 잘해요. 근데 한국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약하거든. 그럼 서술형을 어떻게 하는?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되고 지문에서 되니까. 근데 연습해야 돼. 주지문 쓰는 연습해야 되고. 그 서술형 연습하는 문제집이 있거든요. 다 해야 돼. 근데 보통 학원에서 서술형 연습 잘 안 시켜줘. 무조건 외우기. 근데 외우면 돼요. 되는데 변별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술형 그거 변별 연습을 하게 해주신다는 말씀. 서술형 수업을 하죠. 동남 외고는 지금 서술형 수업을 해요. 근데 제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남 외고다 보니까 경남 외고는 이제 앞에 뭐 문법 위주의 서술형이 있거든요. 그건 다 빼고 단답형, 장문 쓰는 거 이런 거 연습해요. 그거 연습하고 들어가요. 일반고는 문제. 문법이 외국에 많이 필요한가요? 기본적인 문법을 알아야지 독해가 돼요, 어머니. 이게 어떤 얘기냐면 문장이 4줄, 5줄, 한 문장인데 4, 5줄 내려와요. 그래갖고 애들이 이제 독해를 하거든요. 그럼 단어를 모르잖아요. 그럼 단어를 다 찾아. 그래서 이거 다 써놔. 밑에다. 그럼 단어를 다 알았어요. 근데 독해가 안 돼요. 그게 단어만 안 돼가지고 독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문 독해가 돼야 되는데 구문 독해의 기본이 어법이에요. 어법 안 되면 안 돼. 무조건 어법 기본. 근데 중학교 때 제대로 공부한 애들은 어려워요. 왜냐면 중학교 문법 거기서 다 배우는 거니까. 근데 이게 중학교 때 기초가 안 다져져 있고 그냥 내신에만 막 올인해갖고 그냥 외우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문장을 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구조인지도 모르고. 그런 애들은 구문 독해 하나도 안 돼요. 문장 끊어내기도 못하고. 그리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읽기랑 이해는 되는데 문법을 잘 모르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문법, 그러니까 애들이 글을 어떻게 하냐면
뭐냐면은 지르가 직독직해해서 100% 이해하는 게 아니고 단어만 하고 역 자기들이 상상해내는 거야. 상상해내는 거야. 그러면 지문이 쉬우면 괜찮아요. 비슷하게 가거든요. 고3 지문 올라가서 수능 올라가면 안 돼요. 고등학교 1학년만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고3까지 보고 가야 되는데 수능 들어가면 계속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저도 여기서 공부했잖아요. 저도 학교 공부 막 몰랐거든요. 저도 처음에 수능 보고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문법을 하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눈독이 안 돼요. 내가 그 경험해봐서 알아요. 한국말도 안 되는 데다가 문법도 모르는 데다가 하려고 하기 힘든 거예요. 저 한국 와고 혼자 공부 다시 했어요. 그러면 그 자문을 해석을 해내면 어느 정도 돼요? 단어독해야 돼요. 가능하다. 근데 지문을 보면은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읽어야 되는 부분을 찾아서 읽는 수업을 또 해요. 예를 들면 중심문장 아니면 불구조. 불구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대입한 문제다. 그럼 보통 1반에서 답이 나요. 그러면 글을 잘라내야 돼요. 얘는 1반, 얘는 붙이야, 얘는 1반, 얘는 붙이야. 그럼 1반은 두 문장인데 여기 1번 답 나오는데 이걸 알아야 돼. 애들이 몰라요. 불구조를 알지를 못하는 거야. 몰라요. 근데 그 1반을 두 줄 잡아 있잖아요. 애들이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 애들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구문 독해에서 답이 나와요. 구문 쪽에서. 전체 읽으면 안 돼요. 그 애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대입한 문제가 뭐냐면 요지, 주장, 주제, 제목, 함축적, 비유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전체 지문을 읽어요. 근데 선지에는 뭐가 있냐면 대입하기니까 잠깐 주장, 그러니까 전달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근데 선지에는 하위 개념들이 막 들어가 있어. 예를 들면은 네발 달린 동물이 있습니다. 이게 읽어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뒷받침 문장 붙여요. 그럼 개소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선지에 뭐가 들어가냐면 네발 달린 동물. 1번 네발 달린 동물. 2번 개, 3번 말, 4번 소, 돼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애들은 네발 달린 동물이라는 상위 개념을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몰라요, 애들은. 그런 수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개도 찍어보고, 소도 찍어보고, 말도 찍어보고 이런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부채화 쪽에 있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게 이제 상위 개념인지 하위 개념인지 몰라? 애들 몰라요. 뭐를 습관해야 될지도 몰라. 이거를 배워야 돼. 이거 안 배우면은 점수 안 나요. 그리고 빨리 수능 고1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지금 20분 남아야 돼요. 남아야 돼요. 고2 더 빨리 푸는 애들도 있어요. 고2 같은 경우에는 10분, 15분 남아요. 고3은 한 2, 3분 남아야 돼요. 고3도 5분, 10분 더 빨리 푸는 애들 많아요. 왜냐면 듣기할 때 풀어내는 거. 듣기할 때 풀어야 되는 유형이 있어요. 1등 반에 다 풀어요. 다 풀어. 더 푸는 애들.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안 하면 일반 내신하는 선생님들 몰라요. 고1, 2반 내신하는 선생님들 몰라. 수능 잘 못하거든요. 선생님이 안 하려고 그러지. 수능을. 못하니까. 수능이 힘들어요. 근데 그게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중학교 때부터 수능까지 칠 수 있는 선생님이 쭉 되고 올라오는 게 제일 좋아요. 힘들어요. 애들 이상하게 보니까. 무슨 뭐 예를 들면 저는 간접 의문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간접 의문이라는 얘기를 쓰면은 애들 자꾸 의문사를 생각해요. 그런 거 안 돼요. 명사제 더 큰 기능을 해야 돼요. 명사제 조사. 예를 들면은 관계 대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가 위치도 있고 대도 있고가 있어요. 왓도 있고. 근데 대하고 위치는 주어 목적 보호자리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해요. 이게 형사절이거든요. 근데 왓은 주어 목적 보호자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앞에 명사가 없어요. 근데 모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왓은 앞에 선행사가 없는 거야만 가르쳐줘요. 그리고 뒤에 부문이 나와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럼 애들은 왓 앞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봐요. 올라가면 동사 나와요. 기출이 무슨 문제 쓰냐면 주어하고 동사가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와하고 부분 났어요. 이런 식이 앞으로 나오잖아요. 와하고 부분 났거든요. 앞에 애들이 본 거야. 명사가 없다. 맞네. 틀렸어요. 그 위치 들어간 자리. 위치는 수식자에 들어가는. 와는 주어 목적 보호자리에 들어가요. 얘는 수식자에 들어가 있었는데 앞에 있는 누구를 주어 수식하는 애거든요. 진짜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사의 의미로 할 선행사 수업시에 선행사라는 말이 절대 안 써요. 무슨 안 돼요. 그 말만 그것만. 그냥 답답하면 왜 도대체 왜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지? 그럼 이제 수능하고 고등학교 수능 업법하고 하면 보면 다 틀렸는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답답하지. 절대 저는 중학생에도 그렇고 저한테 처음 수업은 중1 이런 절대 선행사라는 말 자체가 안 써요. 나중에 그게 오답이 나니까 머리 박혀있거든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저들이 세뇌됐잖아요. 그게 세뇌가 돼버리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솔직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지문을 전체 지문을 해석해서 문제 푸는 습관도 버리기 힘들어요. 진짜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야. 이게 습관이 되거든요. 재수생들은 그 지도자 왜 급하니까 시킨 대로 해보는 거야. 수능 나오거든? 그럼 버리죠. 고등학생들은 안 버려. 불안하니까.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뭐 선생님 수업 몇 번 들고 선생님 처음에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 네가 내한테 수업 두세 번 듣고 네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뭐 먹고 사냐? 내가 되긴 하거든요. 힘들어요 따르기가. 한 6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신 안 하고 6개월이야. 근데 재학생은 그게 힘들거든요.
계속 내신해요. 모의고사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름방학 때도 거의 안 되죠. 여름방학 때는 내신해버리거든요. 내신 대비하거든요. 그러면 겨울방학이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수업을 할 때 학교에서 모의고사 지문을 사용해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푼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해주고 나서 지문 분석을 해줘.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불구조파 계속 해줘요. 왜냐면 전체 지문을 학교에서는 전체 지문 해줘야 되거든요. 애들 내용을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전체 지문 파악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떼면서 1번 문제 1번 계속 하죠.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변형 문제 본인들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 변형 문제를 만드는 것도 수업시 가르쳐 주거든요. 나오는 그게 있어요. 변형 문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애들이. 일반 학교에는 변형 문제 만드는 동아리도 있어요. 영어 동아리 있거든요. 그래서 변형 문제 만드는 것도 혼자서 지문을 보고 이거 변형 문제 보다 나올 것 같다, 갔다 올 것 같다 이걸 본인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저한테 얘기를 하죠. 선생님 이거 스토리텔링인데 이거랑 비관추면 되지 않아요? 까지 나와야 돼요. 내가 되지. 그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는 교훈적인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 걔는 비관추면 되거든요. 나이도 모르게 토끼 거북이 얘기 있잖아요. 그 토끼가 빨리 내리고 거북이 느리게 달리고 토끼가 가면서 거북이 느리니까 뭐 미용실 가서 머리도 좀 대고 그렇잖아요. 음료수 좀 마시고 코리스 가서 음료 마시고 하다가 그림치가 빠르니까 나무꾼이 타잖아요. 눈 떠보니까 어때요?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자, 교훈이 뭐예요? 교훈 뭐예요? 토끼가 거북이 교훈. 한국말을 해도 금방 생각이 안 돼요. 근데 얘들은 이거를 읽고 답을 찾아 교훈을 물어보는 게 빈칸이에요. 근데 이런 거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공부하니까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나태하지 말자 기대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줬던 줄거리에서 나태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들어가죠. 애들 나태를 찾아야 돼요. 1, 2, 3, 4, 5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 난이도 3, 난이도 높은 거예요. 애들 줄여읽게 되거든요. 줄여읽기 못하는 애들은 또 머릿속에서 이 소리 안 되는 거야. 뒤죽박죽. 그러니까 지 감각대로 그냥 느낌 들게 찍는 거예요. 느낌이 맞았다? 동그라미. 오늘 느낌 좀 틀렸네? 하면 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풀어야 돼요. 유형 자체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공식이 다 있어요. 제가 만든 거. 그리고 애들 계속 훈련시켜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애들 들으면 이거 생전도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제가 막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지문 계속 보고 저하고 같이 연습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한테 개념 설명 안 듣고 그냥 부르는 애들 있잖아요. 1시간 수업하면 1시간 더 바로 쳐놓고 나가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다 못 알아들어요. 기존에 있는 일반 아웃체 선생님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조역에서 쓰이는 몇 개야? 그게 소재 바뀜이에요. 그다음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다 얘기해요. 근데 처음 들어온 애들은 무슨 일반화가 뭐고 구체화가 뭐고 뭐 뿔마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소재 바뀜이 뭐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할 때 제일 중요해요. 제 수업. 중간에 들어오면은 영상 보고 가야 돼. 저 바로 못 들어가요. 뭔 말 들을까? 3월부터는 괜찮아요. 네, 3월부터는 제가 수업 다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거를 할 거예요. 내신 대비 바로 들어갈 거예요. 내신 대비 하면서 진짜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영상 보고 해야 돼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애는 걔는 지금 중심 문장 찾는 거 불구조하고 연습 많이 안 했어요. 기존 설명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어법은 다 했어요. 어법 설명이 엄청 오래 걸려요. 8품사 들어가야 되거든요. 8품사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이거 8품사 얘기해봐. 동남아고 들어갔는데 8품사 말 못하는 애들도 많았고 8품사는 얘기하는 기능 말 못해요. 8품사 중에서 감탄사 빼고 7개가 다 문제 다 나와요. 수능 없고 무조건 나와요. 기능 알아야지 대응이 되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애들. 지금 있는 경남외고 여자애도 똑똑해요. 잘해요. 그런데 지금 지금 몇 명 정도 있어요? 지금 있어요. 그 나머지 애들 제가 말씀드린 애들은 상담이 다 돼요. 근데 제가 좀 대응 좀 써와서 막 이렇게 기초 없으니까 다 해야겠거든요.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가? 그러면 영상을 리뷰 주자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제가 링크 주죠. 동영상 링크로 좀 프린트가 있거든요. 그거 다 채워야 돼. 영상 보면서. 그래도 잘 몰라요. 좀 전에 네, 전에 그래야 돼요. 전에. 그러면 답을 드리면 미리 이렇게 네네네. 받을 수 네네네. 네, 그럴 수 있어. 이게 진짜 불쌍한. 어렵다니까 애들 보통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편하게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지문 다 안 읽고 문제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제가 가르쳐 준다고 애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어머님도 애들 그 보셨어요? 시험장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학창시절 때 봐봐요. 너무 어려워. 진짜 어려워. 제가 하도 어려워요. 그럼 처음에 교재는 어떤 준비? 교재는 지금 자체 교재가 있거든요. 그거 제가 주는데 그게 동남외국 그 교재예요. 애기줄. MP줄이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제공해가지고 애들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중간 뒤에 보면 소수령 들어가 있어요. 소수령 들어가는데 3월달에 그 부교재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음 내신 대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럼 다시 나가거든요. 내신 대비 자료로 나가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 있는 교재는 아마 내신 대비 끝나고 제가 일단 받을 거거든요. 그거 제가 집에 갖다 놔라는 라면 위에 같이 결혼 만들고 제가 일단 받을 거예요. 그거 내신 대비 자료가 다시 나와요. 그때는. 그러면 숙제로 가기 전에 이거 영상을 보고 싶은 듯이 자료를 이렇게
제가 링크를 걸어줘요 애한테. 그러면 애가 그 링크 따고 유튜브 들어가면 돼요. 다 일부 공개해놔가지고 제가 링크를 걸어줘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링크 걸어주고 있으면 보고나 해도 집에 포커 안 돼. 가가지고 한 가야 돼요. 그럼 제대로 안 해요. 제가 그냥 이제 든 아예 이제 안 듣고 오는 것보다는 나아요. 저는 안 듣고 오는 것보다 나으니까 유튜브 보는 게 낫거든요. 그럼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 링크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오신다고 확정이 되면 제가 미리 링크를 걸어드려요. 저는 확정을 할 건데 네네. 3일 링크 네네. 그래서 링크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무슨 일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뭐 언제 푸는데 뭐 비슷한 거 단어 주요 단어 찾아야 돼. 그게 비슷한 게 뭐 보여야 되는데요. 안 봐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어떻게 왜냐면 물어보거든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제다.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그러면 요지 주장 함축 빼고 요지 주장 주제 제목은 문제 푸는 유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문 찾든지 불구조 찾든지. 근데 불구조를 모르는 애들은 글 구조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난이도거든요. 근데 글 구조를 알면 난이도가 낮은 난이도예요. 근데 글 구조를 모르니까 얘네들 힘든 거예요. 중문으로 푸는 게 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중문으로 푸는 게 제일 난이도 낮고 글 구조를 푸는 게 높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 물어보거든요.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애들 물어봐요. 야, 너 주제문 풀 때 어디를 봐? 물어보거든요. 그럼 애들 말하면 위에하고 밑에 읽어요. 근데 내가 왜? 물으면 거기 읽으니까 답이 나와서요. 이렇게 되면 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하고 밑에 읽으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불구조 때문에 그래요. 글이 일반화, 부채화, 일반화 중에 하세요. 얻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위아래만 계속 있잖아요. 왜 글이 그렇게만 나오진 않거든요. 일반화 반 나왔다가 부채화 반 나왔다가 아니면 부채화가 쭉 반 나왔다가 일반화 나왔다가 이런 글도 있어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일반화 쭉 읽고 부채 읽었잖아요. 반은 일반화, 반은 부채화. 근데 지금 동생 위아래를 읽어. 그럼 위에 읽었어. 밑에 읽었어. 찍었는데 답이 틀렸어요. 왜? 부채화 쪽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잘못 읽은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일반화 위에 읽고 밑에 읽었을 때 답을 맞춘 경우는 글 구조가 부채와 일반화야 되는 답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답이 나온 게 아니라 그걸 몰라야 돼. 위에 있고 밑에 있으니까 답이 나온대. 뭐 하웨이블 들어가 있으니까 옆점이니까 답이 나온대. 그것도 알거든요. 부채화 속에 하웨이블 들어가 있는 건 주제를 맞출 관계 없어요. 아니고요. 일반화에 하웨이블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일반화에 일반화 나오고 부채화 나오고 일반화 나오고 부채화 나오고 그러면 일반화 부채화 그 구조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고 중간에서 안 나오는 경우 얘는 그때 하웨이블이 들어가 있으면 소재 바뀌는 그때 읽었거든요. 그때는 중간에 하웨이블 중요한 거예요. 일반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채화에 하웨이블 전혀 애들 하웨이블만 보면 막 쓰는 거야. 뭐 이제 틀린 거지. 그런 불구조를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해. 옛날에는 수업하면 애들 상위 개념, 하위 개념 많이 알았거든요. 국어 시간에 배웠다고. 근데 지금 몰라요. 하위 개념, 상위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게 진짜 많아요. 그럼 봐봐요. 반복되는 단어를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동물만, 아까 말씀드린 동물만 나왔어요. 근데 개가 막 반복돼서 나와. 그게 하위 개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선지에다 개를 넣어놔요. 그러니까 그걸 딱 선별하고 틀려버리는 거. 그렇죠. 그애 몰라요. 선지만 보고 걸어낼 수도 있어요. 선지 보면은 되게 비유적이거나 추상적인 문장이 있거든요. 무조건 답이에요. 근데 애들은 비유적이거나 추상적인 해석이 안 된다 해서 잘 안 배우거든요. 생각 못 해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찍어. 선지 보면 운이 없어요, 애들이. 선지만 보고도 다 찍을 수 있어요, 저는. 애들 못하죠. 그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애들. 외부 질문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문제 다 풀어요. 내신 따따따따 외우고 그거 공부를 안 하면 그럼 뭐 외부 질문 하면 틀리고 수능 치면 괜찮아. 모의고사 같은 거 하면 잘 찍으면 선생님이 이등급. 잘 못 찍었다. 집단은 또 난이도 어려워. 하면 이제 등급 쭉 떨어져. 외고 내신을 이렇게 착실히 하면 수능 점수도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달라요. 내신에 맞춰서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면 내신 점수는 잘 나올 수는 있으나 모의고사 점수하고 개인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내신을 하면서 불구조 파악하면서 문제 푸는 방법 계속 찔러줘야지 수능도 같이 올라와요. 근데 내신만 주구장창하면은 수능 등급이나 모의고사 등급 보장이 안 돼요. 이거는 1학년 때까지 그 티가 안 나거든요. 나중에 2학년, 3학년 올라오면 등급 차이 확 나요. 1학년 때가 있는 거 봤어. 3학년 때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같이 수업을 해야 돼요. 내신대로 내신하면서 수능까지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내신할 때는 문제밖에 못해요. 뭐 공부도 해주고 외워라 이거 지금 수능 수업 못해요. 애들 같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일단. 이게 온라인 강의 방학 때도 있어요. 온라인 뭐요? 네, 뭐 현장 강의 가는 온라인 강의인데 이게 녹화해서 있어요? 저 처음 다른 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저는 현장 강의를 권하지 녹화 강의 권하는 안 해요. 근데 바로바로 애들 보면 이런 애들 있어요. 질문을 빨리 해야 되는 애들 있어요. 못 담아놓고 있는 애들 있고 막 답답해하는 애들 있어. 이런 애들은 동영상 강의 소용이 없어요.
빨리 와서 빨리 풀어야 돼 얘는. 그래서 저는 동영상 강의보다는 현장 강의도 더 선호하고 근데 제가 애들을 볼 수 있어요. 얘가 필기를 잘했나 안 됐나 돌아가서 다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필기 잘못되지는 잘못돼 글씨 이상 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영상보다는 그거 바로 찍어줘야 되니까. 똑같이 수업을 해도 그러니까 필기를 해도 잘 필기 잘안 치고 있어요. 있는데 보통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필기 잘안 하지. 대학생이요. 남자들 필기는 되게 잘해요. 아 열심히. 필기만 잘해요. 다시 이거 머리 안 넣고 글 쓰는 분인데 막. 나쁘지 않아. 그거 그냥 해서 다행이다 그냥 얘기는 하긴 하는데. 여자 남자들 보면은 시험 같은 거 지금 밑에서 자주 보거든요. 시험 치면은 글씨는 못 알아봐가지고 시험 이게 필기하기 좀 힘들어. 남자들 저도 근데 남자한테 전용된 필기 아니야? 필기하네요. 필기를 그렇게 해놓고 필기에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저는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필기 못하게 하거든요. 필기하는 시간 따로 줘요. 필기하는 시간 따로 줘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필기하는 시간 안 주면 애들이 그것도 봐야 돼, 그것도 봐야 돼, 그것도 봐야 돼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 못해. 그러니까 그리고 남들 다 필기하는데 주요도 필기하는 거 앉아있으면 야 하거든요. 필기를 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 보고 필기하는 시간 따로 주면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필기하면서 정리를 해요. 정리하고 모르는 질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시간 다 몰라서 질문 못 하겠다. 그것도 맞아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애들이 질문을 해요. 근데 아예 모르는 질문도 못 해요. 무슨 말인지 그거 몰라서 맞아요. 쓰기 그래서 써오긴 써오는데 막 이렇게 물어보지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 질문을 잘 모르는 거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이해 못했네. 물어봐야 잖아. 이해했나 안 했나 왜 뭐가 이해했지 보면 알거든요. 뭘 이해 못했는지 보면 알아요. 하면 아무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제 수업 자체가 처음에 들어와서 모든 아이들이 100% 이해할 수 없는 수업 맞아요. 그거 맞거든요. 어려워요. 왜냐면 한 번도 절대 수업이 안 돼. 그거는 처음에 좀 더 이해를 좀 많이 하죠. 나도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쉽게 수업하면 너 어떻게 못 알아듣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시간 뒤에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 애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거의 대부분은 처음에 들어오면 다 정말 잘 몰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다 보니 가요. 근데 이게 쌓이고 쌓여야지 저하고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해석 수업 뭐 이런 거는 내신할 때는 필요할 수 있으나 수능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외국에서 해석 문제도 많이 나와요. 번역하는 문제는 안 나요. 근데 애들이 뭐 이게 내신 시험 치잖아요. 그러면은 지문을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애들이 지문 공부를 해요. 그러면 내용만 뭐 그냥 알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문장을 다 끊어가지고 지문을 다 해석을 해주고 예를 들면 이제 토끼와 거북이 같은 이야기 그리면 이해하기 쉬워요 애들이. 근데 이게 소재가 철학도 들어가고 사회도 들어가고 경제도 들어가고 기회도 이런 거 몰라요. 몰라요. 과학이 몰라요. 그럼 내용을 이해시켜야 되거든요. 그 내용 이해시키기 힘들어요. 애들이 이게 내용을 이해했대 첫 번째. 두 번째 동독에 잘라가지고 분독해하고 어법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어휘 공부 다 해야 돼 애들이. 다 해야 돼. 그리고 불구조 확인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힘들어. 내신 진짜 힘들어. 할게 진짜 많은 내신이야. 그래서 내신을 제가 하다가 내신 기간 되면 수업 시간 늘릴 거예요. 늘려가지고 애들 힘들지. 힘들지. 네. 주말 늘려가지고. 다른 요일로. 일요일. 일요일. 늘려서 해야 돼요. 이게 3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부를 거예요. 불러서 해야 돼요. 어머님 갑자기 표정이 갑자기 많으신 표정. 네, 그냥 일반고를 일반고 가도 해야 되겠네. 해야 돼요. 근데 동남외국가 다른 과목보다는 영어가 어려워요. 너무 정석다. 그래서 지금 그 고2 학년 있다 그랬잖아요. 얘는 서울대 연고대생한테 정시 생각하거든요 지금. 서울대 연고대 생각하는. 2학년인데 정신이 생각. 네. 얘는 빨리 동네예요. 이게 진짜 필요. 그렇다고 얘가 내신 등급이 안 좋은 건 이게 1점대예요. 1점대요. 그러니까 영어가 좀 낮아. 지가 뭐 IP인가 뭐 어디 창문에 처음에 거기 가는데 성적 안 오르니까 저한테 온 거예요. 정시 수업 듣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영어는 어렵다. 근데 다른 과목으로 등급 다 맞추고 다른 다 이래. 영어가 공부 3떠도 평균이 1점대니까 그러면 뭐 학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쟤는 이제 정시로 또 정시 쪽으로 많이 얘가 기울었더라고요. 근데 정시 수업 들어와요 지금. 영어가 어려워요. 나도 저 제주도에 다니고 있는데 전교권인데 다 1등급, 2등급인데 영어만 3등급 그래서 니는 스카이는 안 되겠다. 근데 그 인서울을 할 수 있겠다. 이제 학교에서 상관. 네 맞아요. 그 정도 중경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서울대 연고대니까 이제 정시로 가게 돼요. 정시 지금 공부 안 해도 다 있었는데 그거 높아요. 뭘 좋네. 봤을 때. 뭐 화장하고 얘하고 손톱붙이고 다니거든요. 그래도 공부 열심히. 그래서 너무 또 영어 공부 안 한다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탐구에서 등급 올릴 수 있거든요. 등급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애들 뭐 3월달부터 학기 시작하는데 요 방학 때 잠깐 놀았잖아요. 그러면 일본어 가면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해놓고 중국어 가면 중국어 열심히 해놓고 외국기만 해놔도 나중에 올라가면 공부하기가 좀 편하지. 왜냐면 따로 공부 안 해야 되니까 다른 과목에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영어에만 막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전체 등급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국어를 잘하네요. 영어도 잘하고 마음 좋지만.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먼저 보내주세요. 부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슨 따위야 지금? 중국 아빠니? 이러고 저희 저희 애 운동하다 내와가지고 공부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내신은 학교가 세지 않은 학교다 보니까. 다 본인 들으셨습니까? 예, 먼저 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국정 선생님들 다 얘기 들으셨고요. 다 뭐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 준비를 마무리했고요. 아무튼 뭐 양사에서 동남해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 학원이 있다는 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촬영 같은 거는 예. 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계획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애들이 좀 많아지면 주말에 그래서 9시부터니까 뭐 그거는 될 것 같은데 소수인하 갖고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상황이 강화해지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밖에 이거 촬영 운행을 안 해요. 다른 데 기성에 가봤는데 예. 되게 인상적인데 외고 간다. 예. 그러면은 그 외부에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성격 좋은 애들이 와요. 사실 그 부분도 저 2학년 애가 있는데 그 1등급이에요. 근데 성격 2등이 나들이 와요. 네. 설명해요. 그럼 엄마들이 이제 다 온 거예요. 왜냐면 눈에 보이니까. 예. 얘는 친구보에는 2등 만들었다고 정규 2등이라고 그걸 믿으니까. 그렇죠. 저 있어요. 2학년. 네. 걔는 내신 1등급인데 욕심이 정식으로 이제 해야 되잖아요. 무슨 문제에서는 최사위 대학 간다고. 고삼. 그래서 데리고 오려고 한 건데 이게 이제 민원이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만약에 좀 오늘 됐으면 계속 뭐 있으니까 데리고 올 겁니다. 굉장히 강해요. 강하죠. 우리가 결과물이네요. 몇명 보냈는데 지금 정규 1등 한 명, 7등 한 명, 11등 한 명, 2등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엄청 그렇죠. 준비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야 되는 건데 일단은 이름이 다른 거죠. 일단은 저희 있는 아이들 그리고 서울에 태어났을 때 또 온다고 하는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일단 만들고 있습니다. 반에 정원은 이제 정원은 일단은 뭐 제한은 없습니다. 강의실에 별치만 척하고 그래서 제한은 없는데 수학이 레벨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일단 도박으로 쪼갤 생각이고 비슷하면 그냥 가고 그럴 생각입니다. 수학이 문제죠. 국어나 영어는 내용 전달을 정리해주고 잘 받아 먹으면 되는데 수학은 정리가 문제가 아니라 풀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수학이 어려워요. 그래서 수학은 만약에 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일단 토요일 수업하고 일요일에 다 부를 생각이겠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학 재밌어. 재밌어하면서 너무 고맙죠. 제 스윙이 열심히 해요. 학원 처음 다니는데 적응 할까는데 열심히 잘하고 제가 아까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예비 군대 1학년 수업을 듣는다. 얘는 2번은 하는 거니까 얘는 정규를 듣는다. 그랬더니 본인도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네.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어요. 이번에 처음 이번 달 2월달 왔는데 수학 되게 재밌어요. 이번에 수학만 정리다 언니. 정리다 수업. 학원 가야 되는데. 오늘 수업 어디 다니세요? 저는 여기 여기 안 다니세요? 아니 여기 저 중구동에 네. 다니긴 네. 하는데 일단 지금 스케줄이 안 맞. 거기 너무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너무 아침 8시부터 막 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 학원 싹 다. 근데 외국가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한번 오셨는데 공무원에서 영어만 하려고 오셨는데 들으시더니 이게 이러다 네. 왔다 갔다. 근데 여기 완전 계속 버리는 시간이 외국어는 주말밖에 없는 네, 거예요. 할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죠. 그게 이제 아니니까. 제 주변에는 지금 다 창원에 다 네. 하거든요. 그 스카이웨이 건물에 국어, 영어, 수학 싹다 있어요. 근데 같은 학원 사는 게 아니라 친구 있는 네, 거. 친구 그렇죠. 있어요. 나랑 협업하는 거잖아요. 여기 갔다가 그렇죠. 다시 와서 네. 그 집에 반 아침에 와서 밤까지 그 건물 안에 왔다 갔다 끝나면 이리 와서 이거 다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렇죠. 응. 저도 거기 한번 가면 왔다 갔다 안 되니까 거기 국밥이시. 그렇죠. 저희는 거기는 또 시험표가 모르겠어요. 협업을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협업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하면 극단적으로 하긴 하는데 이제 다 아웅이 이제 모르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거 알기 때문에 아래 형 저희 학원에서 병수 다 맞춰서 여기서 하고 스타하고 이게 낫다 이거죠. 본인 제가 없이. 그러니까 이게 예. 뭐 그러니까 또 어제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서로가 주는 네. 소문이 나야 돼요. 요즘 소리 나야 되는 거예요.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뭐 몇 명 안 와도 저는 뭐 실망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취소했다고 저는 얘기를 네,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도 자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늘 그렇습니다. 네. 서울대는 엄마 앞에 앉혀놓고 네. 있어요. 아예 카운터에 딱 그런 분 앉혀놓고. 네, 그럼 맞아요. 안에 언제든지. 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명이 나오는 대표적인 거죠. 네, 의대, 그다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 어머님들 대수대, 언론사, 상담실장, 맞아요. 명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제 시간 다 있어요. 네, 그거예요. 그걸 뭐 대지역만 하고 있잖아요. 속된 말 표현을. 네, 맞아요. 네. 아무튼 그런 오늘 뭐 앉아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머님들. 늦은 시간까지. 혹시 중학생 지각해 같은 거 있어요? 중학교 있죠. 근데 제가 그거를 월요일날 뭐 저기 드릴게요. 아니면 디자인 못했어요. 다 나오긴 했는데 그 실장이 퇴근한 다음에 그래서 수입
김혜원님은 제가 번호를 알고 우리 오늘 오신 어머님의 제가 번호를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적어주십시오. 영어 선생님 번호 알려주시면 예. 여쭤볼게요. 와, 네, 여기 말씀드릴게요. 예, 저 드릴게요. 네. 조유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바로 해석드리겠습니다. 네, 중학생. 아, 그 동생 진짜. 동생이 아, 있는데 그리고 그 동남아 그 친구 이름인가요? 얘가 아, 그 친구 네. 동생이다.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 나랑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머님.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